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제약바이오 담당 김태희 연구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래도 저는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 즉 투자자들이 이 신약 개발에 대해서 보는 관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일본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일본 제약사의 위상은 상당히 좀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뿐만 아니, 뭐 국내도 그렇지만 뭐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들도 다들 일본을 많이 벤치마킹 했었었는데 2000년도에 그 글로벌 매출의 기준으로 탑 30위를 보면은 무려 일본 제약사가 이 중에서 10개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케다랑 산교 같은 업체는 글로벌 10위권이었고 그다음에 특히 20위에서 30위 10개 회사 중에서는 8개 회사가 무려 일본 업체였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업체의 위상은 점점 좀 약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2016년과 17년에는 탑 30위권 안에 4개 업체 정도만 남아 있었고 지금은 2개 정도가 좀 추가돼서 6개 정도가 탑 30위 안에 들어있는 일본 제약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제약사가 이렇게 위상이 약해진 거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일본 내에서 약가 인하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숙기에 들어서서 내수 시장이 정체화됐고 또 특허 만료되면서 제네릭 출시가 되고 그러면서 주요 일본 의약품 오릴지널 뭐 대표적으로 올메텍이나 아리세트 같은 약들이 매출액이 많이 감소했다라는 거죠. 이때 주요 상위사들은 신약 개발에 좀 투자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이치 산교 같은 업체는 인도의 제네릭 업체죠. 람박시를 인수하면서 신약 개발보다는 제네릭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케미컬 의약품뿐만 아니라 바이오 의약품도 많이 좀 뒤처졌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하게 유명한 일본 바이오 회사를 떠올려 보면은 딱히 많은 업체가 떠올려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도 늦었기 때문에 일본의 니폰 가야쿠는 국내 셀트리온에서 이거를 도입을 했고 산하화학연구소는 동아ST 그리고 니치이코는 바이넥스와 에이프로젠에서 바이오 시밀러를 도입하다가 판매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장 동력이 좀 부재했다 보니까 성장률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표 보시는 것처럼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 상위 제약사들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4에서 5%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교화기름과 뭐 시오노기 제약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역성장을 기록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고 수익성마저도 계속해서 좀 낮아지는 그런 게 최근까지의 일본 제약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약사, 특히 상위 제약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돌파구를 찾았던 게 신약 개발이라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다이치 산교는 ADC, 그리고 다케다는 카티와 카NK를 선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이치 산교 같은 경우에는 전통 케미칼 제약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이치 산교가 내세우는 R&D 전략이 세계의 ADC 플러스 알파라고 할 정도로 ADC에 상당히 조금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일본의 1등 제약사인 다케다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항암제 플랫폼 기술로 세포 치료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뭐 MD 앤더슨이나 노일이뮨 바이오텍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기술을 들여와서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셀 테라피가 주요 항암제의 R&D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업체 중에서 먼저 성과가 나온 업체는 다이치 산교입니다. 다이치 산교가 유방암 치료제 에노투라는 ADC를 개발을 했는데 2019년에 아스트라제네카한테 8조 원 규모의 기술전을 체결했습니다. 보통 국내에서 기술전이 될 때 5천억에서 1조 정도 마일스톤이면 상당히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8조 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일 뿐더러 계약금도 1.5조 원에 달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딜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투 후속 약물인 DS1062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아스트라제네카가 7조 원 규모로 기술전을 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 에너투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올라왔고 보시는 것처럼 20년 동안 되게 재미없었고 좀 지지부진했던 주가가 최근 3년 동안에는 다이치 산교가 5배 정도 오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이 회사를 볼 때
그 P 밸류에이션이란 것을 주로 봅니다. 그래서 한 업체가 만약에 1억의 이익을 번다라고 했을 때 이 1억 대비해서 몇 배 정도에서 시가총액이 형성되느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일본 제약사들과 일본의 주식시장이 한 19배에서 20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이치 상교가 대규모 기술 이전 2건을 하고 이 ADC에 대해서 성과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100배 정도 받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통 다른 제약사보다 5배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ADC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5세대 항암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세대가 많이 아시는 뭐 케미컬, 뭐 세포 독성 항암제고 2세대가 표적 항암제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2.5세대 ADC 같은 경우에는 1세대와 2세대의 장점만을 모아서 만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있는 2세대 항체에다가 링커를 이용해서 1세대인 톡신을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암세포를 찾아가는 거는 앞에 있는 표적 항암제가 찾아가고 이거를 죽이는 거는 뒤에 붙어 있는 케미컬 의약품이 죽이면서 약간 부작용은 낮추고 효능은 좀 더 극대화시킨 그런 약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조 원의 아스트라제네카한테 기술 이전했을 때 보시면은 임상 이상 결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허투 양성 유방암 환자 대상으로 임상 이상을 했을 때 반응률 암 사이즈가 30% 이상 줄어드는 경우가 전체 환자의 61.4%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DCR 질병 통제율 반응률에 암 사이즈가 커지지 않은 안정 병변을 더했을 때 무려 97%가 질병 통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금액으로 기술 이전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데이터는 계속 또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미 6번의 다른 치료를 받은 환자 대상으로 했는데도 이 질병 통제율이 9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2차 정도로 땡겨져서 왔을 때는 좀 더 좋은 임상 데이터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에노투라는 약이 처음에 유방암 쪽으로 개발이 됐는데 지금은 위암과 비소세포 폐암에도 효과를 나타내고 이쪽으로 진출을 좀 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보시는 것처럼 그 위암 대상으로 했을 때 키모테라피 같은 경우 뭐 일리노테칸이나 파클리탁살의 반응률이 12.5% 그리고 질병 통제율이 62% 정도 되는데 에노투를 임상 테스트했을 때 반응률이 43% 그리고 질병 통제율이 86% 나왔기 때문에 위암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비소세포 폐암에도 상당히 높은 효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ADC가 에노투고 두 번째가 DS1062와 U3140인데 이 두 개 모두 임상 데이터는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폐암과 유방암 그리고 폐암으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런 데이터들은 업데이트 될 거로 보고 있고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노투 같은 경우가 2026년에 4조 원 이상 매출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조 원 이상 매출하면은 블록버스터 그리고 10조 원 이상일 경우에는 메가 블록버스터라고 해서 보통 글로벌 매출액 기준으로 3위 정도 안에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매출액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의 이런 ADC 시장은 빠르게 커지지 않았지만 최근에 에노투 그리고 패드세브 방광암 치료제가 나오면서 앞으로 매년 35%씩 꾸준히 시장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일본의 1등 제약사인 다케다가 선택한 기술은 카티와 카-NK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티 같은 경우에는 임상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예스카타랑 뭐 킴리아 이런 약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완전 관해가 보통 70에서 80% 이상 상당히 높은 효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케다가 항암제 쪽에서는 카티와 카-NK를 선택했고 최근에 2년 동안에 다케다가 상당히 많은 기술을 도입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MD 앤더슨이나 아니면 아래 보시는 뭐 KSQ 이런 쪽에 다 카티와 카-NK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기술을 들여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케다도 다이치 산교랑 마찬가지로 전통 케미칼 의약품 전문 회사였는데 지금 다케다의 파이프라인을 보시면은 저분자 화합물은 2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대부분 다 바이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7%. 그다음에 펩타이드와 올리고액산 21%, 바이오와 기타에서 전체적으로 한 80% 정도가 바이오로 이제 다케다도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크게 다케다 같은 경우에도 세 개 카티와 카 NK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TAK 007, 102, 940인데요. 이 중에 007은 24년이 출시가 목표고 나머지 두 개 약물은 그 웨이브 2라 그래서 좀 중장기 성장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후보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임상 속도가 빠른 TAK 007을 보시면은 오프 더 쉘브 방식의 카 NK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시된 카티의 같은 제품은 다 자가 방식이죠. 그래서 자신의 피를 뽑아서 개조한 다음에 이거를 대량으로 배양해서 다시 몸속에 넣어주는 방식인데 이럴 경우에 가격이 뭐 1회 투여당 5억 원 정도로 상당히 비싸고 그 다음에 생산이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티와 카 NK는 오프 더 쉘브 즉 기성품화로 발전돼야 될 거로 보고 있는데 이 007 같은 경우가 오프 더 쉘브 카 NK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상 1상 이상에서 11명 환자 중 8명이 완전 관해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카티의 주요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사이토카인 방출 신드롬과 신경 독성이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나와 있는 102와 940 같은 경우에는 카티 제품인데 좀 개량된 카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02 같은 경우에는 무장된 카티라 그래서 이 카티를 제조를 할 때 인터루킨 7과 CCL19을 같이 생산하게끔 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카티보다 효과가 좀 더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후보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카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5품목이 출시가 됐고요. 워낙 비싸고 보험 적용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작년 매출액은 글로벌 1조 원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몇 개 제품이 더 출시가 됐고 그리고 최근에는 CD19뿐만 아니라 BCMA 타겟으로 한 카티까지 출시가 됐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연평균 시장 성장률은 50% 정도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상위 제약사들도 이 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응을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국내 제약산업 상당히 좋았습니다. 빠른 고령화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 그리고 상위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강한 영업력과 개량 신약, 연변경 개량 신약으로 상당히 좋은 시절을 구가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되는 약가인하 그리고 다양한 정책 리스크, 리베이트 규제 이런 것들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2012년 4월 달에는 일괄 약가 인하라고 특허 만료된 의약품의 약가를 53.5%로 일괄적으로 낮추는 이런 강력한 제도까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수익성은 떨어졌고 경쟁은 치열해졌습니다. 게다가 그때부터서는 이제 중소제약사도 개량신약 개발에 합류를 하면서 상위 제약사들을 누리던 그런 약간의 조금 베네핏은 많이 사라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제약사들 합계 매출액을 보시면은 이제 성장 산업이라는 섹터라는 명칭에 좀 무색하게 매출 증가율은 4에서 5% 정도로 떨어졌고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영업이익률도 계속 떨어져서 5%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역시 코스피 의약품 지수를 이기지를 못했고 좀 투자 기간을 넓게 길게 해서 봤을 때도 주가 수익률은 좀 상당히 좀 부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가장 대응을 잘했던 업체는 한미약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2013년부터 R&D 투자를 많이 좀 늘리기 시작했고요. 2014년과 15년도에는 4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R&D 투자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 당시에 주식시장 여의도에서는 이러다 한미약품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우려까지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2015년 3월부터 조단위 기술 일전 4건을 연속적으로 했고요. 파트너들도 릴리, 베링거, 사노피, 얀센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금도 500억에서 1000억에 육박했고, 사노피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이 거의 4억 유로에 달했기 때문에 성과는 매우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게 부응을 해서 2015년 한 해 주가는 1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8배 이상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래도 한미약품 기술이전 한 게 대부분 다 실패했고 반환됐기 때문에 이거 좀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당시에는 릴리, 베링거, 사노피 이런 빅파마들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 약물을 평가를 해서 조단위 기술 이전의 딜을 가져갔었고, 그리고 신약 개발은 워낙 확률이 낮지 않습니까? 임상 1상에 있는 약이 출시될 확률을 통계적으로 10%, 임상 2상에 있는 약이 출시될 확률이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약 실패는 뭐 당연한 일상 다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기술 이전도 이뤄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노하우나 이런 협상 과정에서 얻는 경험은 상당히 좀 값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다음으로는 유한양행이 대응을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자체 기술력 강화와 동시에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으로 2018년부터 1년 내에 3건의 기술 이전을 체결했고, 파트너도 얀센, 길려드, 베링거, 인게라임으로 딜 내용도 좋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제약사가 주춤하는 사이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올라선 업체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그래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위 제약사라고 하면은 뭐 동아, 유한, 한미가 언급이 됐지만 지금 투자자분들에게 상위 제약사를 물어보면은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말씀을 하시고요. 상장 이후에 실적도 상당히 좋았고 뭐 주가도 좋았습니다. 셀트리온이 2008년에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무려 50배가 올랐고, 이 당시에 같은 기간에 삼성전자가 8배에서 9배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다른 뭐 삼성 대형주나 이런 반도체 다른 섹터보다 바이오를 좋아하고 프리미엄을 주는 것도 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좋았던 업체는 안정적으로 실적을 내는 업체가 아니라 실적은 적자를 기록하지만 신약 개발에 잘하고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업체가 주가가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오스코텍, 레고캠바이오 이런 업체들을 들 수가 있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는 기술을 갖고 있고, 오스코텍은 유한양해한테 기술 이전한 레이저 티닙을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레고캠바이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ADC 기술의 대표 국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전통 제약사들이 매출액이 한 1조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5% 정도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러한 전통 제약사들보다 순수 적자가 나더라도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 업체들이 시가총액이 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HLB의 알테오젠 같은 업체는 시가총액이 3조가 넘고요. 제넥신과 셀리버리 같은 업체도 2조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바라는 바는 상당히 명확합니다. 제약바이오 업체는 안정적인 실적이 아니라 좀 더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약 개발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자료는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스타트업이나 벤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가 좀 도움이 돼서 앞으로 신약 개발에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